안녕하십니까, 홀로독 구탁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식품 원료의 입고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식품 원료의 종류하고 그리고 그 종류에 따른 챙겨야 할 서류들을 일단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식품 원료의 종류에는 농산물, 그리고 제조 가공물, 식품 첨가물이 있을 건데요. 또 하나 있죠. 수입식품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각각이 챙겨야 할 서류들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조 가공물은 제조업체에 대한 영업신고증하고 그리고 품목 제조 보고서, 그리고 제조 공정도, 그리고 그 품목에 대한 시험 성적서가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품 첨가물도 마찬가지로 시험 성적서가 있어야 하고요. 수입식품은 수입신고 필증이나 면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식품 원료의 입고 검사부터도 해썹제도는 식품위생법에 철저하게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품질 관리의 처음과 끝은 항상 서류부터 시작해서 서류로 끝나기 때문에 원료 입고 검사에 대한 어떤 그 법적으로 요구를 하는 품질적 서류들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좀 챙겨 놓으셔야 하는. 두 번째로는 원료 입고 검사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원료 입고 검사의 순서는 첫 번째는 입고 차량에 대한 검사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료에 대한 유관 확인, 그리고 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료 수불 일지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고 차량 검사는 먼저 입고 차량이 얼마나 청결한지, 또 시건 장치는 되어 있는지, 또 안에 청결 상태나 누수 부분은 없는지 뭐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시면 되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이제 차량 검사 일지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고되는 모든 원료는 이제 그 냉장 원료, 냉동 원료도 있고 또 상온 원료도 있을 것 같은데, 냉장이나 냉동 원료에 대해서는 그 냉장 온도와 냉동 온도를 지켰는지 타코메타 기록지를 꼭 첨부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원료에 대한 그 유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원료 규격서라는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이 원료 규격서는 그 식약청에서 발행한 그 알기 쉬운 해썹이라는 책자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이 원료 규격서부터 마련을 해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그 원료에 대한 그 유관 확인을 하려면 뭐뭐뭐뭐를 해야 될지를 규정해 놓는 원료 규격서가 작성이 되어야 그걸 보고 유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품위생법에서 요구하는 거라서 반드시 해당 원료에 대한 그 원료 입고 규격서는 꼭 마련돼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원료 규격서에 근거해서 유관 확인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원료의 밀봉 포장 상태하고 그리고 성상, 그리고 관능이라 그러면 이제 임의 이체에 대한 거겠죠. 그리고 이물, 그리고 법적인 검사 항목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관 확인 일보라는 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유관 확인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유관 확인 일지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유관 확인 일지를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적합한 것은 이제 진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부적합 원료로 판단이 되는 거는 부적합 일지에다가 다시 기록을 또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관 확인 일지와 부적합 확인 일지는 반드시 병행해서 작성이 되어야 할 서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원료에 대한 부적합 판단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뭐 법적인 어떤 검사 항목에 대한 어떤 기준도 물론 있을 거지만, 또 사내에서 정해 놓은 어떤 원료에 대한 이 정도 원료는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하는 사내 규격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원료 규격서에다가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 않으면 부적합 판단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굉장히 좀 모호하게 돼서 어떤 사람이 검사를 하면 적합으로, 어떤 사람이 그 검사를 하게 되면 또 부적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적합 사항에 대한 그 판단 기준에 대한 내용들은 명확하게 원료 규격서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료 수불일지인데요. 원료 수불일지에는 이제 원료명, 그리고 식품의 유형,
그리고 원료가 언제 들어왔는지 입고 일, 그리고 입고 수량과 입고 중량, 그리고 사용량, 그리고 사용일, 그리고 남아있는 재고량에 대한 재고량이 기록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원료 샘플 채취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통은 이제 원료 샘플링을 하는 장소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보통은 이제 원료가 들어온 이제 바깥 외부에서 이제 하는 게 이제 보통인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료를 이제 샘플링을 한다는 거는 이제 단위 원료에 대한 어떤 용기를 해체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외부에서 이렇게 샘플링을 하게 되면 오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샘플 채취 장소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원료 샘플 채취실을 따로 설치를 좀 하셔야 하는데요. 그 원료 샘플 채취실과 원료의 검사하는 그 장소는 보통 조도 기준으로 한 546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료의 성상을 확인을 하려 그러면 그 고유의 색상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물 뭐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밝은 상태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햇삽에서는 546도 이상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조도는 그 어떤 것인가 하면 그 양초 아시죠? 양초 한 개의 밝기를 1m가 떨어진 면적 1평방미터에 대해서 그 밝히는 어떤 밝기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하튼 조도 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질 거고요. 여하튼 그 원료 샘플 채취 장소와 검사하는 장소는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부적합 관리 일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자, 원료의 입고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적합으로 판단이 된 원료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이제 현장에 투입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부적합으로 판단이 되는 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일지가 부적합 관리 일지일 텐데요. 먼저 부적합 관리 일지에는 발생일, 그러니까 부적합이 발생한 날짜, 그리고 부적합의 원료명, 그리고 부적합은 어떤 부적합으로 부적합이 났는지 내용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적합 원료에 대한 어떤 조치 내용에 대해서도 뭐 반품을 했다든지 특채로 사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폐기를 했다든지 뭐 그런 류의 조치 내용이 있어야 하고요. 그 조치를 한 사람의 조치 확인란의 서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료하고 부자재 그리고 공정, 반제품, 뭐 제품별로 이 부적합 관리 일지를 따로 나눠서 관리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뭐 제 소견으로는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후 관리인데요. 부적합에 대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적합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원료 입고 검수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향후에 이 부적합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 것에 따라서 그 해석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위해 요소 분석을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되게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될 거고 그리고 원료의 협력업체 관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료 협력업체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분들의 원료 업체들을 다 이렇게 그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겨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하시는 분, 덜 못 하시는 분, 좀 미흡하신 분, 아주 악성인 어떤 그 원료 업체들 이렇게 이제 등급별로 매겨서 협력업체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부적합 관리 일지를 얼마나 누적 관리를 잘 하는 것에 따라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일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적합 관리 일지를 원료 검사 일지와 병행해서 잘 갖춰 놓으시면 굉장히 중요한 그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한도 견본인데요. 보통 한도 견본하면은 이제 부자재만 이렇게 한도 견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원료에 대해서도 한도 견본을 어느 정도 챙겨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에 들어와 있는 이 원료들이 지난번에는 어떤 색상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좀 가늠하기가 좀 약간 곤란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물이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진 자료로 대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그 제조물이나 첨가물 같은 건에 대한 그